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곧 있으면 하반기 채용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한창 바쁠 텐데 네. 선생님도 바쁘지 않으세요? 아, 예. 전 뭐 언제나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네. 하반기 좀 많이 열리면 좋을 텐데 오늘 예, 좀 예. 좋은 소식 많을까요? 사실상 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 네. 그런 부분들과 또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예. 그래서 뭐 예전 특히 뭐 작년이랑 딱 비교했을 때 되게 해피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오늘 처음 보여드릴 기사에서 나오는 어떤 그룹사들이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 여러분들을 뽑고자 하니까 이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별로 안 뽑으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어리석은 생각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기사부터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다음 달 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열린다. 삼성 등 신입공채 나서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달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문이 열립니다. 삼성은 9월 초에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예년처럼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직무 적합성 검사와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은 작년 5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연평균 16,000명 수준으로 올해도 예년처럼 상하반기 합쳐서 10,000명 이상을 채용할 전망입니다. 계열사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SK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한 상태인데요. 현대차는 대졸 신입 채용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시 채용 원칙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1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로 모집합니다. 다음 달 1일에도 채용 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LG그룹도 AI와 배터리, 전장 등을 중심으로 채용에 나서고요. 포스코그룹은 내달부터 계열사별로 하반기 채용을 시작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포스코 퓨처엠은 공채 및 수시 채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임직원 수는 현재 2,800여 명으로 최근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또 이 엔데믹에 따라서 오프라인 채용 행사도 개최가 되는데요. 롯데그룹은 다음 달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호텔 롯데 등 총 31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과 경북대에서 잇따라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금 CJ그룹, 신세계그룹 다양한 채용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쌤, 삼성 취업이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10,000명 이상 상하반기 통틀어서 채용한다고 하니까 네. 이미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자소서를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렇죠. 자소서를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거의 완성을 해놓은 분들이 많고 실제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같이 만난 분들과 함께 이 네. 부분을 좀 마스터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한민국 사기업의 채용은 삼성그룹이 네. 그 다음에 뭐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예.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삼성그룹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삼성그룹은 항상 뭐 상반기 때는 사실 그 해가 바뀐 다음에 네. 경영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이렇게 계획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따박따박 네. 9월 초반쯤에 좀 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과 비슷한 기조, 그 다음에 기사에도 그냥 나오진 않았겠죠. 아마 9월 달 첫 번째 주, 아마 9월 1일, 2일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네. 9월 그 두 번째 주부터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삼성 이 기사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SDI 등 제조업 위주로 좀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성그룹이 또 삼성전자가 인문상용계 분들까지도 좀 많이 채용을 해주신다면 좀 좋겠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전화기, 전자전기,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이제 기계, 기계. 뭐 신소재라든지 이런 예. 이공계 위주로 좀 뽑고 있어서 사실 그분들만의 어떤 리그가 될 확률이 조금 높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당연히 반도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전자의 DS를 쓰실 텐데 이제 또
좀 이제 고민이 있겠죠. 네. 메모리를 쓸 거냐, 파운드리를 쓸 거냐. 요즘에 또 어제도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또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메모리.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고메모리, HBM도 쪽도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해서 지원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많이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게 좀 빠를 거고요. 예. 제가 그냥 전통적으로 들었던 정보는 그래도 메모리 쪽이 조금은 더 뽑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파운드리 쪽이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셔도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고 또 많이 하는 곳이 결국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인센티브를 어디가 좀 많이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 메모리 쪽이 간다라고 하는데 또 예. 올해는 변수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이잖아요. 예. 전년비 90% 마이너스 될 만큼 메모리 시장이 좋지 않으니 예. 올해는 또 인센티브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약간의 제 뇌피셜도 있어서 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그 사업부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네.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던져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내가 자소서를 쓰고 내가 면접 볼 때 반도체 교육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변별력을 내기가 힘드니 그러면 지원 동기랑 포부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세그멘테이션화된 정보를 줄 수 있느냐의 차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바를 선택해 주시고요. 예. 그게 아닌 분들이 이제 뭐 전기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빠질 것 같고 예. 2차 전지는 아마 지금 LG그룹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썼던 거를 SDI가 떴을 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뭐 워낙에 고스펙자를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예. SK 이노베이션에서도 SK 온이라고 하는 2차 전지를 좀 보실 거고요. 오. 이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 지원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지원해 주시면 되고 네. SK 하면은 SK 하이닉스죠. 네. 예, 이쪽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상반기 때 뽑았던 직무를 보니까 설계, 소자, R&D, PE,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양산 기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는 플랫폼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지원했냐를 봤을 땐 역시나 양산 기술 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떴을 때 사실 제 뭐 설계라든지 소자라든지 이런 쪽은 양산 기술보다는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약간 일반적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산 기술 쪽으로 좀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가셨다라고 한다면 가실 확률이 높고요. 네.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예. 그 있네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걸 안 봐요. 거의 안 본다고 말씀드려도 되고 근데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조금 선별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쓰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는 지금 뭐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예전에는 진짜 경력자분들을 많이 뽑았어요. 네. 2018년도 1월 1일자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부터 조금씩 경력자분들을 많이 뽑았는데 최근의 경향은 학부를 나오신 분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뽑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동차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G그룹 나왔죠. 예. LG그룹 하면은 원래는 1순위가 이제 LG전자였는데 예. 솔직히 LG전자보다 이제 LG 엔솔 쪽으로의 관심이 훨씬 많아서 예. 2차 전지 준비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LG 엔솔에서 지금 영업 마케팅을 뽑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송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마케팅 가연 씨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어요. 오. 우리는 둘 다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인문계 분들이 많이 좀 도전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여기에서 인문계 분들을 가셔야겠다. 뽑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게 되는 직무 자체에 대한 프로세싱을 보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전공 무관이에요. 물론 내가 신소재다, 화공이다라고 해서 엔지니어가 되기 싫어서 이쪽으로 지원하셔도 좋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생산 기술 쪽으로 많이 쓰실 테니까 인문계이신 분들이 내가 2차 전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이쪽에 영업 마케팅은 뭐 하는 거냐?
B2B 아니면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물건을 세일즈한다라기보다는 네. 이 부분을 SCM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SCM. 즉 구매자와 생산자 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오. 예를 들어 가연 씨가 제가 이제 예. 엔솔에 있어서의 그 영업 담당자다라고 하면 예. 가연 씨가 2차 전지를 필요로 해요. 예.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만드는 사람이요. 만드는 사람한테 바로 제조자한테 전화를 한다고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가연 씨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싱은 어떻게 하냐? 예.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예. 안정영 씨, 우리 2차 전지 한 100개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그 접수를 받겠죠? 네. 제가 그거를 생산자 쪽에 LG 엔솔에 있는 생산관리 담당자한테 체크를 하겠죠. 네. 야, 한가연이라고 하는 고객사께서 예. 한가연 씨께서 100개를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달래?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이 되니? 라는 부분을 체크하겠죠.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가연 씨가 쓰시다가 이게 한 번 충전했는데 갑자기 배터리 수명이 50%로 확 줄어들어요. 아, 불량품이네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컴플레인 하시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그렇죠. 해야죠. 그럼 제가 또 그 컴플레인 받아서 예. 야, 불량이 났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엔 낀 SCM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 SCM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 물류로도 확대될 수 있고 구매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예. 일단 해외 영업이다 B2B 영업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막 감성 팔고 막 어떤 프로모션 전략 짜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쪽의 영업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SCM의 단계에서 왜 엔솔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겠죠. 와.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제가 월요일 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요일 날에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약간 지방 쪽을 갔는데 네. 거기에 육교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는데 거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장비 회사들의 박람회가 열리더라고요. 와. 박람회가 열린다는 건 거기에 그런 소부장 업체들이 쫙 박람회 하면서 뭐예요? 예. 우리 제품이 이런 게 있고요. 우리 기술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구매자들이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제품이 나왔구나 해서 거기에서 영업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요. 아. 그러니까 인문상경계 분들이 B2B 영업하고 반도체를 팔아봐라, 2차 전지 팔아봐라, 석유화학 팔아봐라 하면 뭘 알아야 팔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세싱 관리입니다. 그래서 SC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여기에도 나온 게 신규 고객 발굴, 고객 요구사항 확인, 비즈니스 리뷰, 프로젝트 관리, 계약 관리 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뭐 계약, 뭐 거래처를 갖고 오라고 막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다 비즈니스적인 리뷰를 하는 거니까 예. 내가 좀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기업의 분석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해주시고 그게 우리가 예전에 가연 씨랑 또 했던 RA 인턴 있죠. 네. 그럼 분석하는 거 그런 거 해보신 경험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쪽이라고 한다면 엔솔도 고객사가 외국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유통, 소비 이런 쪽만 지원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조기업단도 한번 좀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LG 엔솔에 있어서의 네. 우리 인문계 분들도 이런 쪽에 지원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와. 싶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짚어주셨어요. 삼성부터 해서 현대차, LG 되게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네네. 그 외에도 포스코, 뭐 GS, 그렇죠. HD, 현대, 롯데, 신세계, 예. CJ그룹도 열린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좋은 소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기사 만나볼 텐데요. 쌤 제목 조금 슬픈데요. 그렇죠. 네, 하반기 기업 취업문 좁아졌다. 음. 채용 확정 기업 줄고 규모도 줄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채용을 확정한 기업이 작년보다 줄었으며 채용 규모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 727곳 중에 7곳을 대상으로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가운데 78.8%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동일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보다 9.6%포인트 하락한 54.4%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답했고요. 올해 이렇게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 중에 채용 규모가 확정된 곳 31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두 자릿수를 뽑겠다는 기업이 70%로 가장 많았고요. 한 자릿수는 30%였습니다. 와, 이렇게 주요 기업의 채용 소식까지 앞선 기사에서 만나봤었는데 바로 두 번째 기사에서 채용이 축소된다. 그렇죠. 이런 네. 내용이 나왔습니다. 쌤,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영향일까요? 그렇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투자도 물론 좀 더 멀리를 보면 좋긴 하겠지만 네. 사실상 기업이 실적을 떼놓고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켰을 때는 채용이라고 네. 하는 분야를 그쪽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실 기사를 두 개를 이 앞에 있는 기사 두 개를 뽑았을 때 예.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예. 하지만 약간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약간 해지를 하자 예. 판단을 했을 때 일단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또 이제 8월도 다 가서 예. 그것부터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기업의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번에 조금 뽑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년엔 과연 좋아질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맞아요. 지금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원 잘 하셔야 돼요.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2차 전지는 뭐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한민국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산업들, 현대차도 실적이 좋았는데 네. 왜 주식은 자꾸 흘러내릴까? 아유.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여러분들을 제가 또 지난주에 이제 1대1로 많이 만나 뵀는데 네. 많이 쓴 친구들이 없어요, 상반기 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면 지원하겠다. 근데 제가 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건 완료는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끝이 없는데. 네, 완료될 때 여러분들 한 60, 70 드셨을 때 그때 취업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작년과 다른 것은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으니까 여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반기는 과연 좋아질 거야?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년이 좋아질 거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생각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외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 갈래라고 하기엔 지금 상황들이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올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든 때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 때마다도 특히나 코로나 때도 기업들이 채용을 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합격한 친구는 A도 합격하고 B도 합격하고 C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쁘게 얘기해서 들어갈 X는 들어간다. 아. 그렇잖아요. 될 예. 놈 될. 예. 별짓을 다 해도 들어갈 분은 들어가십니다. 안 들어가시는 분들끼리의 경쟁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풀에 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접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뛰어야죠. 하반기를 향해서 열심히 막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뛰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일단 보고 뛰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뛰고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채용이 일어나니까 어디가 네. 뭘 뽑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보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죠. 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방학 때마다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선정하고 인턴을 경험하신 분들은 봤잖아요. 어디를 들어갈 거야. 나는 B2B 영업, 해외 영업 할 거니까 아래 인턴을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LG 엔솔,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이제 보고 뛰는 게 되겠죠. 당연히 누가 잘하겠습니까? 보고 뛰는 게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더 유리한 사람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방학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 상태로 가세요. 그런데 오늘부터 또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일단 뛰고 보고 아니면 보고 뛰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전 여러분들이 일단 뛰고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간은 또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하면 9월 가고 눈 깜짝하면 10월 가요. 네. 깜짝하면 가는 이 시간 동안에 전 여러분들이 보고 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실 수 있는 2023년도 하반기. 그래서 예. 야, 나 때 취업 진짜 어려웠거든. 그지만 나는 보고 뛰어서 합격했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도 이 기사를 통해서 네.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었네요. 이렇게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